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죠.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집니다. 외출하실 때 그리고 전열기 사용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GTX A 노선 착공에 따른 일부 반대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8만 호 주택 공급안이 발표된 가운데 북부간선도로 위 1000가구와 도심 호텔과 오피스 빌딩 활용안 등도 소개됐습니다.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오늘 착공합니다.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 변경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파구 민선 7기 조직 개편이 단행됩니다. 아동돌봄 서비스와 여성보육 등 복지전담부서 신설과 일자리 확대 강화 등이 눈에 띕니다. 어제 오후 5시경 청담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시내 8만 호 추가 공급안도 포함됐는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의 초점이 양적 공급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주민의 삶과 질, 그리고 지역 경쟁력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의 미래와 현대적 어울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방향은 최근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 계획에 담았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을 지을 땐 편의시설과 창업시설 등 인프라가 함께 조성됩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 1,000호를 조성하는 등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발굴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에 공급함으로써 거주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주택 디자인의 혁신과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공급하면서 동시에 또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부동산 투기 이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 이익의 환수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토지 공개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파주 운정에서 강남구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이 오늘 착공합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노선이 주택가를 지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GTX A 노선 착공식이 열리죠. 곳곳에서 이 노선 변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최근 저희 뉴스에서도 강남구 주민들의 노선 변경 목소리를 담은 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5개역을 거쳐 강남구 삼성역까지 총 연장 42.6km를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삼성역에서 경기도 동탄 구간은 이미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선의 일부가 주택가를 관통하고 있어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 강남구의 경우 청담동 380가구를 지나는 것이 지난 주민 의견 청취 기간에 알려졌고 용산구 후암동의 경우에도 30-40년 된 주거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GTX 노선이 도심의 지하 40-50m를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죠. 즉 이 깊게 파기 때문에 주민들과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주민들은 우선 노선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아파트 바로 앞에 환기구가 세워지고 또 주거지역 지하를 관통하는 사실을 지난달에야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또 사실 어떤 집 아래로 지나간다는 이 구체적인 지번이 통보된 것도 지난달 주민 공람 때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주민들은 최고 운행 속도 180km의 터널이 생긴다는 소식에 안전과 소음 그리고 진동과 싱크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자치단체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이 GTX A 노선의 추진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남구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과의 만남을 갖기도 전에 노선안을 확정하고 또 착공식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6번에 걸쳐 안전성 담보를 위해 노선의 한강 우회 요청을 했지만 이 국토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달 16일 최종 노선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공고기관에도 4,500여 명의 의견 청취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지난 22일에 국토부 장관의 면담까지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된 것에 일방 행정이라며 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주거지 및 관통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강남구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GTX A 노선 반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구가 민선 7기 들어 첫 행정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송파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송파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송파구청이 행정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송파구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복지 분야의 확대와 개편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 복지만 전담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교육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됩니다. 또 전문적으로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돌봄 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장애인 복지과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여성보육과 아래 공공보육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보육 분야 이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에 맞게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일자리 관련 부서의 변화가 돋보이는데요. 일자리 정책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일자리 정책 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일자리 정책 담당관은 앞으로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 비지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발굴 등에도 나섭니다. 이외에도 한예종 유치나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담당해오던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단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됩니다. 네. 교육과 문화 그리고 도시기획 등 송파의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변경된 조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이 조직 개편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도 최종 확정됐죠. 이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주민복지 향상이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만큼 내년도 예산도 복지 쪽에 집중됐습니다. 네. 보육시설 지원 확대와 교사 처우 개선에 34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복지 교육 분야에만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인 67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역점 사업인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64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6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조직 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 7기 송파구청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좀 중심으로 해서 구정 운영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송파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자치구는 비단 송파구뿐만이 아닐 텐데 처음 계획대로 구정이 잘 운영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송파구청 연결해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화재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불로 공사장에 남아있던 작업자 9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고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자재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야산입니다.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며 인근 야산 165제곱미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은 4,9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11.3%인 50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광진구의 재정 자립도는 26.7%를 나타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광진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4,943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인 4,441억 원에 비해 501억 7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가 490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 회계는 10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된 예산은 24건으로 모두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과 지원 예산이 1,700만 원 삭감돼 4억 1천만 원이 편성됐고 서울 동아축제 행사 대행 용역비는 920만 원 삭감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은 2천만 원이 삭감돼 9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광진교 페스티벌 예산은 5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청담대교 아트큐브의 예산 편성을 두고 의원과 집행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보수가 아닌 철거를 주장했고 집행부는 철거보단 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통 끝에 아트큐브 소음공사 예산 5천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김선갑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교실과 정책기획단의 각종 사업 예산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감액 요구가 이어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한편 광진구의 내년도 재정 자립도는 2018년도 27%에 비해 조금 하락한 26.7%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의회도 마포구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마포구의 예산 현황 천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포구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326억 원,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습니다. 총 36건 10억 8,02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총 16건 4억 5,412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총 2,968억 원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료를 비롯해 염리 1경로당 신축과 쌈지 경로당 개축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경제 일자리 부문에서는 시구 상향적 일자리를 비롯해 마포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9억 원 가까이 편성됐고 청년 전용 공간 조성과 망원시장 활성화 등에도 각각 2억 1천만 원과 2억 7,9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40억 원 가까이 편성됐고 구청장 역점 사업인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됐습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 한편 내년에는 자치구 최초 재난안전센터 건립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이 각각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어디서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맞이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황금 돼지해를 앞두고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도심 속에서 새해 분위기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귀여운 모습의 15m 핑크빛 초대형 돼지. 바로 아래 소원의 달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추억의 사진을 남깁니다. 2019년은 어떤 모습일까? 간절한 바람을 담은 소원을 적어 소원 돼지인 위시 피그에 붙입니다. 소원 철학관에서는 토정 비결과 타로, 관상을 보며 새해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고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취업이 저는 아무래도 첫 목표고요. 가족들 다 건강하고 남자친구가 취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켠에는 돼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9개의 작품과 7개의 아트 그룹이 제작한 트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20여 개의 전국 유명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이떠 서울 페스티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구장 4배 크기의 대형 전광판 아래 K-팝 광장에서는 겨울철 대표 대중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된 스케이트장. 한 번에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오는 1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은 올해가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다른 곳과 차별화된 요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동시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2019년도를 맞이해서 2019분에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특별히 떡국을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윈터 페스티벌.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코엑스 동축광장에서 가수 성시경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맨몸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앞에는 이색이라는 단어가 붙기 마련이죠. 최근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색 스포츠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벽을 타고 계단 난간을 넘어갑니다. 긴 장애물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강인한 영혼과 육체를 단련하는 생존운동, 파쿠르입니다. 이타적 생존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생존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최대 시속 360km의 인공 바람이 나옵니다. 지름 4.5m, 높이 19m인 원통형 윈드 터널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체험자는 교관과 함께 하늘로 떠오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정식으로 개장하는 국내 첫 실내 스카이다이빙장에서 체험 행사가 열린 겁니다. 자기가 새처럼 하늘을 나는 느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실전으로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2024년 프랑스 올림픽, 하계 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지금 프랑스 협회 측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2019년부터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신나는 펀한 핫한 장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한 봉사단체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착한 콘서트 팀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환경 개선과 미용 봉사 그리고 흥겨운 노래까지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 주민 윈 씨 가족이 봉사단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따뜻한 동행의 공간복지 사업을 통해 말끔해진 윈 씨의 집. 지금은 튼튼한 지붕이 있고 편안한 색감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부실한 벽체에선 바람이 들고 지붕에선 비가 새는 등 열악했습니다. 장애를 앓는 동생과 91세 노모를 집에 두고 생계를 책임지는 윈 씨에게 공간의 변화는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Nên là gia đình rất là phấn khởi. Thế sau đó đoàn cũng về coi như quan tâm coi như tặng quà cho những hộ tàn tật và coi như về thăm coi như là công trình coi như sau khi được đưa vào sử dụng là rất là tốt. Thế nên thay mặt cho gia đình xin chân thành cảm ơn đoàn. 장애를 앓는 몸으로 91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휘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모와 휘 씨는 한참 떨어진 시누이 집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깔끔한 화장실과 튼튼한 지붕 등이 생기자 휘 씨는 앓고 있던 병도 낫는 등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Mùa nắng thì lạnh, mùa rét thì ấm nên là cụ với chị rất là phấn khởi nên giờ không bị ốm đau gì nữa và rất là phấn khởi nên giờ cảm thấy ít bệnh tật. Như trước thì hay sổ mũi rồi hay đau đầu. thì nên bây giờ là cụ và chị rất là khỏe mạnh. 지붕, 화장실, 창문 이렇게 공간의 작지만 큰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족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공간의 변화는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
이곳에는 따뜻한 동행과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착한 콘서트 팀이 함께 찾았습니다. 시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콘서트가 펼쳐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미용 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도 나눕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교실과 의료시설 등을 고엽제 피해 장애인들에게 맞는 시설로 바꾸기 위한 답사도 진행됩니다. 장애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이런 개개인적인 장애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공간복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공간 봉사와 착한 콘서트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마포구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참여 단지를 모집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의 주택 등으로 건물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와 도면 등의 서류를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지정된 금연구역에 안내 표시를 설치하고 흡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도심지 호텔에 청년주택을 조성하겠다. 다소 실험적인 박원순표 주택 공급 방안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이겠죠. 실패했을 때의 역효과, 그 어느 정책의 실패보다 아픔과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